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머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범 장군님. 그냥 5글자 전인범 장군.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 특전사령관까지 네. 하셨다. 모자가 많이 무거우셨죠. 예. 별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니 뭐 별도 별이지만 하여튼 그 책임이 예.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중장. 삼성 장군. 네. 삼성이시네요. 네. 이거 드립이었는데 저희가 전인범 장군님 모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도 굉장히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고 네.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안보에서 방심할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작동을 시켰다고 하고 미군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간에 이제 그런 미사일전이 일어났는데 우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200발이었다고 그랬다가 지금 한 350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란이 사격한 게. 근데 그 중에서는 탄도탄이 있고 예. 크루즈 미사일이 있었고 드론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섞어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거는 99%를 격추를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탄이 이스라엘의 영공에 도착하는 데에는 대략 10분 정도가 걸렸어요. 좀 거리가 멀죠. 예. 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란이 또 직간접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그런 친절을 베풀 거라고는 또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우선 그런 차이가 극렬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그러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요르단이 네. 도와줬고 우리한테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그동안 MD의 가입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미사일 디펜스, 예. 미사일 방어 요격 예, 체계.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서 누구를 과연 좋은 일 해주는 거냐. 뭐 미국한테 기지 제공하고 방어를 도와주는 거냐. 일본을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예를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이 없었거나 그 주변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99% 격추를 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좀 맞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네.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그 MD에 가입함으로써 뭐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은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에는 이번처럼 이런 그 미사일전이 일어난다면 또 미사일 슬래시 드론전이거든요. 이런 전이 일어난다면 이 MD에 가입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논쟁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다. 우리도 그럼 미국에게 또 일본에게도 도움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MD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D에 가입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요 상대방의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그런 그 크루즈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를 마치 그 배구공이 날라올 때 네. 마인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이걸 막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게 전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수동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3분 만에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요격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3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 아이언돔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숙제가 어렵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여튼 MD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또 MD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이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이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뉴스에서 장사정포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포죠, 포. 네. 그럼 포면은 좀 곡선도 탄도미사일과는 이제 다를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가까운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뭐 요격 체계,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가 있다 한들 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언돔과 같은 예. 그러한 체계는 포탄도 막아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이 포탄 한 발은 대략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요. 네네네. 구경에 따라 틀리지만. 네. 근데 아이언돔에서 쓰는 그런 미사일은 대략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격추하기 위해서 2억을 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200만 원짜리 포탄이 예를 들어서 강남 한 도로변에 떨어지면 난리 나죠. 한 1km 반경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지거든요. 아, 그 정도요? 네, 그러면 그 유리창 값만 해도 2억 원이 넘으니까 아. 차라리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 그런 아이언돔과 같은 거를 갖춰야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레이저 무기 있잖아요. 네. 레이저 무기는 2억 원이 아니라 뭐 2만 원에도 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총 역량을 레이저 무기에 예. 투자를 하면 제가 보기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 될 게 내 아파트를 방어할 거라고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병원, 그다음에 발전소 같은 발전 네. 시설들,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뭐 경찰서도 네. 좀 큰 소방 데는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방어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집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것들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요시설부터 철저하게 이런 그 장사정포나 이런 거에 일단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사정포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면은 하여간 뭐 단시간 내에 다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도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상장사 저희가 기업 탐방을 가갖고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미사일 무기 체계 방어 체계 다 하는 회사인데 드론 공격에 방어하는 것도 지금 뭐 이제 개발 중인 것도 저희도 뭐 보고 레이더 시스템도 보고 막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같은 케이스도 이란에게 뭐 드론 공격도 받았었고 북한도 예전에 뭐 드론 가지고 청와대 위에도 뭐 이렇게 날려보냈던 거 우리가 막 간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은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굉장한 위협입니다. 굉장한 위협이요. 예,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그 범주가 예.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조그만 손에서 날릴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큰 그 드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탐지, 네. 격추 이것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네. 근데 뭐 미국 우방 국가들은 저 같은 군인들은 여태까지 하늘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우세권을 며칠 내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특히 북한하고는 공중전에서 이제 뭐 잽이 안 되죠. 네. 우리가 근데 월등히 우수하고 그 계산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드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드론의 그 잠재력, 위협 이거는 상당히 크고 회사들의 선전은 약장수 선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실전적으로 적용이 돼서 격추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론 잡는 뭐 무기 체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가동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아까 그 레이저 방식으로 요격하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영국에선가 뭐 개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가에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최근에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었죠. 드론도 정말 몇십만 원짜리 정말 조악한 거지만 그거 날려가지고 또 쏠쏠하게 또 재미를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굉장한 위협입니다. 예. 지금 몇십만 원짜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몇십만 원짜리 갖고 굉장히 그 가성비 좋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이란 케이스를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이제 반면 교사로도 좀 삼아야 되니까 네. 여쭤보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뭐 공격하고 보복하고 또 재보복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남북도 혹시 그런 식으로 원점 보복이나 보복의 재보복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는 북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관계에 있어서 네.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제. 네. 그 자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확전이 되는 것을 굉장히 그렇죠. 심사숙고를 한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서울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잘못된 그 결론을 낸 것이 뭐 한국은 뭐 요래 때려도 되고 저래 때려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쟤네는 확전될까 봐 보복 못해. 이렇게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핵무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한 이유도 예. 우리나라의 그런 관대한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제는 다음에 우리 잘못 건드리면 지금 북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네. 우리도 이제 그에 반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야. 아,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그 선배들이 자제를 한 이유가 그래서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하여간 북한이 또다시 우리를 건드리면 한반도가 확전의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장난치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북한에서 이미 전인범 장군님 유튜브 구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근데 또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야 얘들이 추가 보복을 못한다. 네. 이 보복 공격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위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예. 이 자위권의 개념은 보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일단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자위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위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동률, 동종 네. 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발을 쏘면 우리도 10발을 쏜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10발을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10발을 쏜다. 네. 기관총을 100발을 쏘면 우리도 100발을 쏜다. 뭐 이런 단순 계산이에요. 네. 원래는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갖고는 안 돼.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자유권을 벗어난 겁니다. 이제 일단은.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전은 자위권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10월 7일 날 지금 하마스 대원 약 2,500명이 직접적인 그런 테러를 감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1,500명이 현재 사살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1,000명을 다 사살할 때까지는 이거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아예 그냥 박멸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지만 그게 박멸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가자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위권을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원천적인 거를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그날의 범법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속 시원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북한은 뭐 테러 집단이 아니라 핵 무장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북한은 체면밖에 없는 나라라서 반드시 우리한테 이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상당한 피해는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북한한테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분들은 네. 그러한 그 북한의 또 강력 대응 예. 이거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군 내부에서 좀 강경파, 온건파가 좀 나뉩니까? 어때요? 군에는 온건파가 없죠. 군은 기본적인 임무가 정치인들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경파가 뭐라고 지시하든 온건파가 뭐라고 하든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군인들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군인들의 의견을 뭐 정치인들이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군인들의 임무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그것도 이제 초전 박살을 해야 우리 쪽의 피해는 또 적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초전 박살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예. 또 초전 박살이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점 타격이라는 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데 네. 그거는 만약에 포를 쐈으면 그 포를 쏜 곳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포가 몇 대가 있든지 간에 거기를 다 그냥 문 닫아버리게 만든다. 네,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사실 포 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시켜서 하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포 쏜 거기도 물론이지만 그 포를 못 쏘게 하는 거는 그냥 못 쏘게 하는 거고 그 지시를 한 그 상급 부대 거기를 지원해 준 부대 여기까지도 다 때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어느 정도 다 간파가 됐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줬고 미리 그 공격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게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 좀 틀린데 예.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고 한 것은 그 우리 우방국들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지금 공격이 위성 같은 걸 곧 봐서. 일어나겠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확전이 됐다가는 자기네들도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귀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재미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도 체면은 차려야 되겠는데 확전은 원치 않으니까 적절한 선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근데 우리는 아예 하트라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없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나 이란보다도 훨씬 더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고하고 때리진 않을 거다. 네. 그 군사 한라인도 많이 또 끊겼고. 네. 그러면 북한은 결국에는 6.25 때 그랬던 것처럼 또 기습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그 공격을 한다면요. 남침을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위성도 있고 해서 옛날 같은 그런 기습은 그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네.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 군부대 배치를 바꾼다든지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 북한은 막말 선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말 선수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면 뭐 괜히 그 긴장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예방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상대방은 공격할 생각도 없는데 오해가 생겨서 먼저 우리가 때려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 먼저 때린 결과가 돼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발언의 진위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전에 그 서울 불바다 발언이 제일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외교관이 했던 발언이었던가요? 그 남북 협상장에서 이제 예. 그 북한이 우리한테 뭐 겁주려고 막말 한 번 한 건데. 근데 그때 실제로 네. 라면 같은 게 엄청나게 막 팔렸었고 비상식량으로 막 그때는 저 어릴 적이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북한은 예. 오히려 우리 잘 지냅시다라고 얘기할 때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만 기습 이런 거요. 네.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